안녕하세요.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4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특수화학 설비의 종류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자주 출제. 자, 보시죠. 자, 1번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 2번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번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 물질의 불의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 운전되는 설비. 그리고 이어서 가열로 또는 가열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지금 1, 2, 3, 6을 말씀드리냐면 너무 긴 거를 외우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짧은 거 위주로 먼저 외우시고 나머지 거를 추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5번 읽어보시면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 반응에 의하여 위험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번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짧은 거 위주로 먼저 암기하시는 게 유리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인간 가후의 분류 중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 심리적 분류, 스와인의 분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들 알 겁니다. 자, 답안 보시죠.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실게요.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의 직무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항상 강조드리죠. 필수 암기 법령 파트 8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8문제 중 신기방기 교재 보시면 맨 첫 페이지가 필수 암기 법령 파트죠. 거기 보시고 8문제는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안전관리자의 직무 4가지 보시죠. 자, 일단 암기법을 말씀드리면 암기법은 안위사업입니다. 안위사업. 자, 보시죠.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번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번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4번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입니다.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있죠. 총괄 책임자가 보통 현장 소장님이죠.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장 소장의 밑에 안전관리자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현장 소장님을 바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좌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좌 및 조언지도.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당연히 밑에 사람이 업무 내용을 기록해서 유지를 시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는 현장 소장님을 바치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연삭기의 덮개 노출 각도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되는 덮개의 노출 각도를 쓰시오. 단 이상, 이하, 이내를 정확히 구분하여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은 먼저 3번 먼저 볼게요. 자, 3번 둥글게 딱 반이죠. 360도에 접하면 뭐죠? 180도겠네요. 180도. 자, 그리고 4번 보실게요. 자, 4번 작죠? 15도입니다. 다시 넘어가서 자, 1번 들어갈게요. 1번도 역시나 또 수학을 좀 잘 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125도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2번은 60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 이상, 이하, 이내를 적으라고 했죠. 자, 여기서 힌트를 드릴게요. 세 자릿수는 뭐냐면 연삭기 덮개 노출 각도의 한정에서 세 자릿수는 이내입니다. 그 말은 즉슨 100이 넘어가는 숫자는 100이 넘는다. 그러면 이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125도죠. 180도죠. 자, 답안은 공개해 드릴게요. 125도도 이내고 180도 이내도 이내입니다. 왜? 100이 넘어갔으니까. 근데 반대로 100 밑으로 떨어지는 두 자릿수다. 두 자릿수는 이상이라는 거예요. 보시죠. 답. 60도 이상, 15도 이상.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연삭기 덮개 노출 각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세 자릿수는 이내, 두 자릿수는 이상. 이렇게 차이를 구별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재해사례 연구 순서 5단계를 설명하고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일단은 답안 보기 전에 암기법 알려드리죠. 암기법은 제4문근대. 자, 보시죠. 일단 전제 조건은 재해사항의 파악, 1단계는 사실의 확인, 2단계는 문제점 발견, 3단계는 근본 문제점 결정, 4단계는 대책 수립입니다. 답안을 쓰실 때 전제 조건 쓰시고 제4문근대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의 정보 처리 기능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아시는 분 알겠죠? 제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작업형도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실게요. 자,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몇 년마다 실시한다라는 말인데, 자, 여기서, 자, 크레인 및 이동식 크레인 제외하고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몇 년이다. 이거는 3년입니다. 처음 시작하면 무조건 3년이에요. 3년을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뭐다? 2년마다 되고, 자, 여기서 색깔을 바꿔볼게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이건 틀립니다. 6개월입니다. 제가 앞전 강의도 설명드렸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거 다 끝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2번 넘어가죠. 2번.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 작업 때는 신규 등록이 이내에 몇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이것도 역시나 뭐다? 3년입니다. 3년. 넘어가서 3번.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 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역시나 2년마다 한 번 3년 끝나고 나면 그 다음 2년이에요. 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른 게 있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얼마다? 압력용기 틀립니다. 4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면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건 기본은 3년이고 한 번 하고 나서 두 번째죠. 두 번째는 2년이에요. 그런데 건설 현장은 왜 6개월이냐? 이게 제가 앞전까지 설명해 드렸죠. 건설 현장은, 자, 넘어와서, 건설 현장은 보통 아파트 짓는데 한 2년에서 4년 걸립니다. 그러면 아파트 다 지어지고 나면 건설 현장에는 회사들은 없어져야 하잖아요. 왜? 다 지어졌으니까 건설 현장은 상주에 있는 사무실이 없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하는 거고, 반대로,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는 건 반대로 제조업이죠. 제조업은 공장 한 번 지어지면 거기서 계속 쭉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는 3년이고 그 이후부터는 2년인 겁니다. 건설 현장은 떠나기 때문에, 건설 현장 회사는 떠나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예외적으로 나오는 거는 압력용기다. 압력용기는 4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제대로만 정리해 놓으면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다음에 적합한 달기 와이로프 등의 안전 개수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방진 마스크 여과제의 분진 등 포집 효율 시험에 대한 적합한 포집 효율 기준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쉬운 문제죠.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실 내용인데,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형태 및 등급, 분리식은 특급 1급, 2급이 있고요. 특급에 대해서는 99.95% 이상이고요. 1급은 99% 이상, 그 2급은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면부 여과식은 특급 1급이고 역시나 동일하게 있고요. 안면부 여과식 특급은 99%고 1급은 94%입니다. 마지막 2급은 몇 프로다? 이거는 역시나 똑같이 9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표를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해당 표를 정리해 놓으면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문제는 이거 말고도 특금기라는 것도 있고 배석이라는 암기법에 있는 문제도 있죠. 이것도 역시나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굴착 작업 시 히빙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집안 조건과 히빙 현상 발생 원인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히빙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업형 파트에 교재에 집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그림과 사진을 해서 설명해 두었으니까 히빙 현상이 뭐고, 그리고 반대로 히빙과 반대되는 게 있죠. 보일링 있죠. 보일링도 뭔지 저희가 표현해 놨으니까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히빙 현상의 집안 조건은 뭐다? 연약한 점토 집안입니다. 연약한 점토 집안. 그 발생 원인으로 하면은, 자, 보시면 흙막이 벽 근입 깊이가 부족한 것, 그리고 흙막이 내부의 중량의 차이가 나는 것, 그 지표의 재하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히빙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할 때 보일링과 히빙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프레스의 방호장치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은 쉬운 계산 문제네요. 자, 보시죠. 1번 프레스에 강전자식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급정지에 소요된 시간 200m/s일 때 안전거리 mm를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공식은 쉽습니다. 보시면 DM은 1.6 곱하기 TM입니다. 그럼 뭐다? 1.6 곱하기 나와 있죠. 200ml/s TM이기 때문에 200ml를 그대로 계산하면 320ml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도 mm를 구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하시면 되고, 자, 프레스의 안전거리 또는 정지 성능에 영향을 받는 방호장치 한 개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이건 뭐다? 광전자식 방호장치입니다. 이 문제는 작업형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작업형 파트 2번 문제는 작업형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1번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데 작업형에서, 근데 이번의 내용은 항상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법규 개정으로 문제가 삭제돼서 바로 표현했습니다. 교략 용접기의 자동 전격 방지 부착 시 주의사항 관련 문제인데, 이 문제는 2014년 3월 1일에 전면 개정된 후 삭제가 된 문제라서 제가 해설도 아예 안 올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오늘 마지막 문제. 토의식 교육기법 중 구안법의 장점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1번 학습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하다. 2번 자발적이고 능동적 학습활동을 촉구할 수 있다. 3번 창조적 구성적 태도를 기를 수 있다. 4번 학교생활과 실제생활을 결부시킬 수 있다. 5번 협동성, 지도성, 희생정신을 기를 수 있다.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안법에 대한 부분은 뭐 교재 내용에도 집필이 되어 있으니까 구안법이 뭔지, 구안법이 어떤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 내용은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014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약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윤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윤의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4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계산 문제 나왔네요. 자, 1번 어느 사업자에게 상시 근로자 50명, 연간 재해 건수 8건, 1일 9시간 280일 근무, 연간 재해자 수 10명, 휴업일수 219일일 때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도수율 강도율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자, 보시죠. 자, 도수율은 총 근로시간 수 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총 근로시간 수를 적어봐야겠죠. 총 근로시간 280일 근무죠. 280 곱하기 1일 9시간 곱하기 9 그리고 50명 곱하기 50이 되는 거고요. 그 재해 건수 8건이 됐죠. 그래서 위에 8이 들어가는 거고 곱하기 16승을 하면 64.49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강도율 총 근로시간 수 분의 총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의 3승이죠. 자, 그럼 보시면 밑에는 똑같겠네요. 280 곱하기 9 곱하기 50 설명 안 돼도 알겠죠?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총 근로 손실일수잖아요. 휴업일수 219이기 때문에 219 역시나 손실일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분에 1일 9시간 근무 280일 근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8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위에 거를 제가 내려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렇게 10의 3승을 하시면 1.33이 나옵니다. 도수율과 강도율은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강의를 따라오고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요한 거는 도수율, 강도율 많이 없습니다. 혹시 1.33%, 뭐 63.49%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이 없다.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안전보건표지는 신기반기 나눔 CBT 네이버 카페에 안전보건표지 깜지노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가입만 하면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안전보건표지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비국방성 위험성 평가 중 위험도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아실 분들은 알 겁니다.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역시나 4번 문제도 바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법규 개정에 의해서 문제가 부여가 되고요. 단상 변압기와 접지공사 관련된 문제였고요.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를 바로 시켰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오랜만에 나왔는데 밀폐 시리즈. 제가 항상 이제 밀폐 시리즈는 작업편에서 무조건 나온다. 자, 보시죠.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의 특별 교육 내용과 정규직 근로자의 특별 교육 시간을 작성하시오. 단 그 밖에 안전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여라. 자, 보시면 이제 알겠죠? 자, 교육 내용 뭘까요? 산사보작이라고 제가 외우라고 했죠. 자, 보시면 1번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부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3번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4번 작업 내용, 안전 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항상 말하는 5번 외우라고 장비 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여기 산사보작장이라고 외우죠. 산사보작장, 산사보작장까지 추가로 외우십시오. 왜? 뭐를 제외하고 나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작업 내용, 안전 작업 방법이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추가로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교육 시간. 제가 누수히 강조드렸던 거 그죠? 16시간이고요. 최초 작업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나눠서 분할하여 실시가 가능하다. 그 말은 뭐다? 1월 1일 날 교육을 했으면 이제 3개월이죠. 2월 1일, 뭐 3월 1일, 뭐 4월 1일까지 충분히 6대까지 해서 4시간 하고 4 하면 더 해보죠. 이렇게 해서 16시간이 되는 거다. 그래서 3개월 나눠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단기간 작업, 짧게,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들 있죠. 일용직 근로자나 간헐적, 가끔 들어오는 작업자인 경우는 몇 시간? 2시간이다. 까지도 외워놓으시면 돼요. 2시간 이상입니다. 이상이라고 정확하게 외우세요. 16시간보다는 16시간 이상, 2시간보다는 2시간 이상이라고 적어 놓으셔야지 답안으로 책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어느 시스템에서 A 요소, B 요소, C 요소의 고장 발생 확률이 각각 0.15이고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해당 시스템의 고장 사상을 정상 사상으로 하는 FT도를 작성하고 정상 사상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해설 보시죠.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프레스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 작업형 출제됩니다. 작업형. 자, 보시죠. 손쳐내기판은 금형 크기의 몇 이상? 2분의 1 이상 또는 높이가 행정길 이상이어야 한다. 손쳐내기 봉의 진폭은 금형의 폭 이상으로 한다.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일반 구조에 있어 슬라이드 하행정 거리의 몇 위치 내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4분의 3 위치 내에서입니다. 마지막 4번.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뭐뭐 이상이어야 하고, 그 뭐다?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 길이가 300mm 이상인 프레스의 기계는 방호판 폭을 300mm로 해야 한다라고 정리해 줍니다. 결국에 해당 표 안에 있는 이 내용은 다 암기해 놓으시면 작업형 갔을 때도 유리한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자율안전 확인 대상 안전기에 자율안전 확인 표시 외에 표시해야 할 내용 2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또 간혹 잘 안 나오는 문제 나왔네요. 자, 보시면 답안은 가가라고 정해있는데 가스의 흐름 방향, 가스의 종류입니다. 답안은 간단합니다. 근데 자주 나왔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나왔었지. 자, 이 문제는 가가로 해서 외우시면 될 듯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안전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건 유명한 암기법 있죠. 자, 일단 답안 먼저 보시면 푸전 크리압 롤곤 사고, 푸전 크리압 롤곤 사고, 푸전 크리압 롤곤 사고. 계속 하면 외워져요. 푸전 크리압 롤곤 사고. 자, 보시죠. 프는 프레스, 전은 전단기 및 절곡기, 크는 크레인, 리는 리프트, 압은 압력 용기, 롤은 롤러기, 고는 곤돌라, 사는 사추 상형기, 고는 마지막 고는 고소 작업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9가지를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찍고 있어. 자, 10번. 달기체인의 사용 금지 조건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와이어로프 문제와 상반되는 문제입니다.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조건과 달기체인의 사용 금지 조건은 꼭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달기체인의 암기법 보시면 달링균입니다. 달링균이라고 외우시면은 좀 재밌죠. 달링. 우리 여자친구 볼 때 달링이나 하잖아요. 달링균이라고 외우시면 되고. 자, 보시면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에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 마지막 균, 당연한 거겠죠.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5%를 초과한다는 내용과 10%를 초과하여 감소하였다. 이 내용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10% 초과라고 쓴다면 틀렸다고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달기체인 문제와 와이로프 사용 금지 조건 6가지 꼭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최다 빈출 문제 나왔네요.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또는 변경한 후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해당 문제는 최다 빈출입니다. 최다 빈출.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최다 빈출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자, 비계거든요. 자, 1번 손잡이의 탈락 여부, 2번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5.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상태, 마지막 6번이죠.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그래서 암기법은 손발 연기해입니다. 손발 연기를 외우는데 제가 항상 추가로 말씀드린 게 로까지 외우라고 하죠. 왜 그러냐? 자주 나왔던 문제다 보니까 답안에서 이렇게 쓰죠. 손잡이의 탈락 여부를 제외하라고 썼어요. 손잡이의 탈락 여부 제외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1번 내용을 제외하고 발 연기해로 총 이렇게 5가지를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추가적으로 해서 로까지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급성 독성 물질에 설명하고 있다.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나오는데 이 문제도 자주 나왔던 문제고 해당 표 그대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LD50은 뭐다? 300mg입니다. 300mg per kg을 지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에 인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킨다. 자, LD50은 1000mg per kg 지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 흡수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3번 LC50은 가스로 2500ppm을 지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킨다. 자, 마지막 4번 LC50은 증기로 10mg per liter에 대한 지에 대한 4시간 흡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킨다. 해당 표의 내용대로 그대로 나왔거든요. 해당 표 내용을 꼭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강조드릴 수는 없어요. 이 내용의 표는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자, 필수 암기 법령 나왔네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 의결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필수 암기 법령 파트 8문제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한 문제로 할게요. 한 문제인데 8문제 꼭 다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 무조건. 자, 그 중에 한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암기법은 산안근근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1번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이 가능한 사항, 2번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이 가능한 사항, 3번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번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래서 암기법은 산안근근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2014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가 다 찍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점 가면 갈수록 법안이 변경되면서 사라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뭐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최근 문제 먼저 24년도부터 먼저 오는 게 중요합니다. 24년 보고 24, 23, 22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인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인의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4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계산문제 나왔네요.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폭발 한계가 1.2 볼륨 퍼센트, 상한계가 44 볼륨 퍼센트라면 위험도는 얼마인가? 라고 하는데, 자, 위험도는요, 폭발 한계 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입니다. 폭하라고 짧게 쓸게요. 그렇기 때문에 식은 간단하죠. 이산화탄소의 폭발 한계 1.2라고 했죠. 1.2분의 상한계 44죠. 그럼 44.0 마이너스 1.2를 푸시면 돼요. 그럼 답이 뭐다? 35.67이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단위 없습니다. 중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휴대용 목재 가공용 둥근톱의 방호장치인 가공 덮개의 구조 조건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바로 보시죠.
자, 1번. 휴대용 둥근톱 가공덮개와 톱날 노출각은 45도 이내일 것. 중요하겠네요. 이내라는 말이 중요하겠네요. 2번. 절단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구조일 것. 3번. 이동 범위를 임의의 위치로 고정할 수 없을 것. 4번. 휴대용 둥근톱 덮개의 지지부는 덮개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당연한 말이겠네요. 5번. 휴대용 둥근톱 덮개의 지지부에 볼트 및 이동 덮개가 자동적으로 되돌아오는 기계의 스프링 고정 볼트는 이완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나 작업형에 자주 나왔는데 작업형에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작업형 출제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주는 나오진 않았던 문제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재해의 통계적인 분석 방법 4가지를 적고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1번. 파레토도는, 자, 표시를 해보죠. 사고의 유형, 기인물 등 항복값이 큰 순서대로 전개한다. 이게 포인트고요. 특성 요인도, 특성 제외 요인을 어골상으로 할 때는 특성 요인도, 어골상으로 세분화하여 나타낸다. 그 크로스 분석, 크로스죠. 뭔가 이어지겠네요. 2개 이상의 문제관계를 분석하여 사용한다. 그 마지막 관리도는요. 재해 발생 건수의 대략적인 추이를 파악하여 사용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필답에서도 간혹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 크로스 분석, 관리도 이렇게 4가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준수할 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고, 저도 역시나 차량 하약 운반기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업자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기사분들하고도 많이 싸웁니다. 자, 보시죠. 암기법은 일단 먼저 포기운이고요. 자, 1번.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고, 당연히 내려놔야죠.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 보면은 지게차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지게차에 포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지게차에 포크가 쭉 길게 발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상부에 떠 있어요. 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움직였다. 혹은 이렇게 움직였다. 그럼 어떻게, 앞에 사람이 있으면, 떠 있는 상태 그대로 가다가 뭐, 사람이랑 접촉하겠죠. 충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면 지게차에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저희 현장은 아닌데, 저희가 선배가 계신 인근 현장에서 지게차에 여대생이 깔려서 숨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좀 포크가 좀 올라가 있어서 그때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진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이 막상 이루어지면 그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기계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당연한 거죠. 갑작스러운 주행, 이탈. 왜냐하면 이게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브레이크가 잘못 잠겼다든지, 아니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갑작스러운 주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 3번.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맞습니다. 시동키를 빼놓으면은 일단 움직이지가 않겠죠. 시동이 안 걸려 있으니까. 뭐 다른 상황에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시동키가 빠져 있으면은 저희가 직접적인 운전을 하는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동키는 무조건 빼놓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상식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방호 조치가 필요한 유해 위험 기계기구이다. 적합한 방호장치명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예초기는 나의 접촉 예방장치이고요. 금속 절단기 역시나 나의 접촉 예방장치. 3번의 원신기는 해점체 접촉 예방장치. 4번 마지막이 아니네요. 공기 압축기는 공기가 압축이니까 뭘까요? 압력 방출장치고요. 마지막 5번이네요. 지게차는 맞습니다.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비드, 안전벨트. 그 지게차는 제가 앞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는데 별도로 나오는 거 있어요. 별도. 지게차에 대한 방호장치명은 별도로 써라고. 이게 작업형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게차 부분은 잘 정리해 놓으시기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기의 교략 용접기의 자동 전격 방지기 표지사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기 보시죠. SP3A. 자, 보시죠. 자, SP를 물어봤죠. 자, SP는 뭐다? 외장형이 되는 거고요. 3A는 요건 2가지로 나뉩니다. 3은 출력 측의 전격 전류 300A를 표시한 거고요. 그 A는 뭐다? 용접기에 내장되어 있는 콘덴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P나 3A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인간의 착각 현상 중 자동 운동이 잘 발생되는 조건 3가지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일단 자동 운동이 뭔지 아셔야겠죠. 작은 운동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야간에 작은 물체를 계속 보고 있으면 그 물체가 흔들려 보입니다. 그게 자동 운동입니다. 자동 운동. 근데 이거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남성분들이나 아닐까. 남성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야간 사격할 때, 우리가 군대에서 야간 사격할 때 보면은 계속 강점 보고 있으면 흔들리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답 한번 보시죠. 자, 잘 발생되는 조건 3가지는, 자, 첫 번째, 광점이 작을 것. 우리가 사격을 할 때, 물체를 볼 때 작은 걸 계속 보고 있죠. 2번,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울 것. 왜? 어두워야지 자동 운동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3번, 대상이 단순할 것. 대상이 단순해야겠죠. 4번, 빛의 강도가 작을 것. 왜냐하면 빛의 강도가 작기 때문에 어두운 거겠죠. 그러니까 어둡고 작고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야간 사격할 때 뭐가 흔들렸던 부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들 사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우리 여성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남성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설명에 해당하는 보호구의 용어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유기화학물용 보호복에서 화학물질이 보호복의 재료의 외부 표면에 접촉된 후 내부로 확산하여 내부 표면으로 탈착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건 뭘까요? 투과라고 합니다. 투과. 2번. 방독 마스크에 대응하는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 상태가 되어 흡착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이건 뭐다? 파과라고 합니다. 투과랑 파과의 차이는 잘 정리해 놓으세요. 왜? 이게 한 번씩 단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다음 표의 값을 참고하여 열 압박 지수, 작업 지속 시간, 휴식 시간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왔는데, 해당 문제는 한번 보시죠. 일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로 미출제입니다. 그 말은 즉슨 10년이 넘는 동안 10년간 안 나왔다는 거겠죠. 이 문제는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또 휴식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고정 가드와 인트로 가드를 설명하시오. 이것도 간혹 나오는 문제네요. 자, 보시면, 자, 1번. 고정 가드. 기계의 운동 부분, 즉 위험점이죠. 기계의 운동 부분에 신체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기구의 계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가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연동 가드, 즉 인트로 가드입니다. 인트로에 대한 부분은 인트로 장치도 있거든요. 이거는 역시나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면, 인트로에 대한 부분은 작업형에도 자주 나옵니다. 작업형의 뭐 사출 성형기라든지 프레스기 이런 데는 인트로 가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인트로 가드랑 인트로 장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시면 연동 가드, 즉 인트로 가드는 기계 작동 중 가드가 개폐되는 경우 기계가 정지하는 가드이다. 인트록 시스템이랑 똑같네요. 센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참 이거 자주 나옵니다. 자주 출제되고, 또 여기서 상반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죠. 달기체인 사용 금지 조건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책의 교재에 아래 위로 해서 집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비교해 가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보시면 와이어로프 꼬인 것, 2번 이음매가 있는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당연한 거겠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또는 전기 충격에 손상된 것, 뭐 손상된 거 쓰면 안 되겠죠. 여기 중요하죠. 5, 6번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몇 프로? 7%를 초과한 것. 요 문제는 공칭 지름에 대한 문제는 이어져서 계산 문제에서 이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6번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순의 수가 10% 이상인 겁니다. 중요한 거는 7% 초과 10%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거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달기체인 사용 금지 조건도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작업장 주변 기계 및 벽의 반사율은 80%, 작업장의 안전표지판의 반사율은 20%이다. 기계 및 벽과 안전표지의 대비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자주 나왔던 문제죠. 자, 보시면 대비는 배경 반사율 분의 배경 반사율 마이너스 표적 물체 반사율 곱하기 100입니다. 곱하기 100. 100이 빠졌네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배경이잖아요. 배경에 대한 반사율은 제가 설명해 드렸죠. 뭔가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 기계 및 벽의 반사율, 전체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건 배경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80이 들어가는 거고.
역시나 위에도 마찬가지 배경 반사율이기 때문에 8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0은 뭐냐? 표적 문제. 작업장 안전 표지판이라고 표적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안전 표지판에 표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고, 그 곱하기 100 했을 때 75%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거든요. 다만 이 식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의 형태를 구분하여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 넘어짐으로 인하여, 일단 넘어졌네요. 사람이 떨어져라는 힌트가 있네요.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이 발생한 경우. 그건 뭐다? 재해 발생 형태는 떨어짐입니다. 자, 그리고 요 좀 오답을 쓰시는 분들, 뭐 이런 거를 추락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됩니다. 지금 재해 발생 형태가 바뀐 지가 꽤 되었습니다. 넘어짐, 떨어짐, 맞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데 이런 거 보고 그 순간 보고 추락이라고 쓰시는 분인데 재해 발생 형태는 절대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뭐 추락, 뭐 낙하, 그리고 뭐 협착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재해 발생 형태는 바뀐 지 꽤 됐어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재해 발생 형태에 대해서는 떨어짐, 넘어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재해자가 넘어짐 또는 떨어짐으로 인해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이거는 뭐다? 조금 어려운데 유해 위험 물질 노출 및 접촉입니다.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문제가 지금 해당 문제가 기존 기출에 나왔지만은 이게 조금 난해한, 이번에 답안이 난해한 게 있어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산업안전인력공단도 뭔가 답안이 난해하고 애매한 거는 또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요런 관련된 문제보다는 요게 대한 보기에 대한 내용이 바뀌어서 확실하게 뭐는 뭐다, 뭐는 뭐다 바로 딱 나오는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말씀, 지금 해당 보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나오기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으로 오늘 2014년 필답형 3회차 예상하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필답이 2024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년치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찍었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내용 말고도 교재에 집필된 내용, 그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 나눔 CBT, 그리고 카톡방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물어보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시간 나고 제가 발이 닿는 데까지 제가 뛰어다니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현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